두 가지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알게 되지 화석이라는 것은 포인트란 게 많네. 화석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과거에 생물의 이제 생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 또는 이제 뼈다귀가 남아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화석이라는 게 존재했었고 화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알기는 표준화석. 그래서 표준화석의 특징이 뭐예요? 표준화석의 특징. 사람이 매주 가면 갈수록 자꾸 피폐해져서 어떡해. 우리 지난주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자. 표준화석 특징이 뭐야? 생존 기간이 길어 짧아? 기간은 짧다가 대신에 분포는 어때요? 넓어야 되죠? 근데 시상화석은 어떤 겁니까? 기간이 뭐하다? 길다. 분포는 좁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좁은 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환경을 알아낼 수 있다 이거야. 환경. 얘는 자세한 환경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는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환경을 제대로 얘기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대신에 대략적인 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거. 화석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얘들이 바다에 살았었는지 또는 육지에 살았었는지 정도까지 유추가 가능하다. 왜? 매머드가 뼈만 남기 때문에 얘들이 실제로 털이 많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다른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빙하기였기 때문에 매머드가 털로 뒤덮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지 화석으로서 얘가 털이 많다는 걸 알아낸 건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야? 화석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매몰 속도가 빨라야 돼, 느려야 돼? 매몰 속도가 빨리 매몰되어야 된다, 그지? 또 얘들이 뭘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해? 단단한 뼈나 혹은 그치 껍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아무리 이 화석이더라도 썩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게 시간이 짧은 것도 중요하지만 탄화작용이나 이런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화석화작용을 거쳐야 우리가 이런 화석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 조건이나 그에 따른 이 화석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생성 조건과 화석이 의미하는 바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화석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는 이제 표준화석이나 시상화석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조금 더 많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들을 통해서 알아낸 여러 정보들을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단 기후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기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륙 분포 얘기하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뭐가 출현했고 뭐가 번성했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출현과 번성. 자, 그러면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성캄브리아.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어때? 환경은 사실 얘는 유추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후는 어떤 기후예요? 전반적으로 온난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빙하가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합니다. 말기에 빙하 기추정이죠. 유추야, 유추.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한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륙분포 같은 경우는 변화가 너무 컸다, 그지?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크게 있어, 없어? 없어. 수륙분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과거에 발견되어야 하는 화석 자체가 너무 드물기 때문에 이 당시의 환경이 이랬다 저랬다에 대한 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륙분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지각 변동이 잦았다.
자, 많았고, 왜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게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길다, 그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우리가 38억 년 전부터 최초의 화석이 발견된 때부터 우리가 알기는 이제 고생의 시작 5.41억 년 전까지는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추정이 힘들다. 그 다음에 출현 같은 경우는 뭐가 출현했어요? 출현. 종으로 보자, 종. 종으로 봅시다. 이때는 이제 뭐가 출현했었죠? 우리가 이 종으로 봤을 때 이제 남세균과 하나 더. 무슨 동물군? 에디아카라 동물군. 다시 한 번 더. 남세균과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나타났습니다. 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해주류 같은 것도 얘기해야 되고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이때 출현은 최초의 생물이 출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원래 성캄브리아 시대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얘기할 때 기간의 차이는, 기간의 그 변화는 고생대에서 중생대, 중생대에서 신생대의 변화는 대멸종이 기준이야. 근데 유일하게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고생대로 넘어갈 때는 대멸종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야. 생물의 폭발적인 증가를 얘기해요. 얘만 유일하게 생물의 폭발적 증가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고생대는 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고생대 같은 경우는 똑같죠. 전반적으로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가 있었다. 빙하기가 있었다더라. 다시 한 번 더. 대체로 온난했고요. 말기에 빙하기가 왔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력분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력분포 얘기를 할 만한 게 있을까? 딴 건 없고요. 말기에 뭐가 있었을 것이다. 말기에 어떤 게 형성되었다. 판기아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수력분포는 다시 한번 더 판기아가 형성. 여기서 이제 판기아를 조금 더 쪼개면 막 곤드와나 대류, 로라시아 대류, 그 다음에 판탈라시아 이런 테티스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판기아까지만 좀 얘기를 합시다. 출현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출현. 뭐 출현했지? 너무 많긴 하죠. 출현 같은 경우는 일단 곤충류도 이때 당시에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요. 곤충류. 근데 뭐 곤충류는 우리가 잘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 얘는 가로 정도로 봅시다. 곤충류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건 이제 누가 출현했어요? 양, 서류와 양, 시류가 나타나죠. 사실 어류도 최초의 어류가 나타난 시기도 여기고요. 최초의 어류. 어류가 누구의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이에요? 무슨 동물이라 불러요? 얘를. 여기는 양소리도 포함이잖아. 무슨 동물? 척추동물. 척추동물.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한 때가 이때입니다. 그게 어류고 갑주어예요. 종류로 하면. 갑주어. 다시 한 번 더. 갑주어가 발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나타나죠. 거시식물. 이 중에서 이제 번성한 걸 얘기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 번성했어요? 우리가 알는 이제 무척추 동물들은 삼엽충, 그 다음 방추충, 그 다음에 완종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얘들 말고 이제 척추 같은 경우도 뭐가 번성했다? 어류가 번성했다. 얘는 갑주어죠. 갑주어. 갑주어라고 씁시다. 얘는. 이렇게 쭉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현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종에 대한, 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면 우리가 알기는 번성 같은 경우는 생물 하나하나에다가 좀 많이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치류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이긴 하지만 식물은 쌤이 물결로 밑줄을 좀 그어둘게요.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막 종을 딱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진 않는다 정도로 보셔도 괜찮고. 알겠지? 근데 뭐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양치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기는 이제 양치류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고사리다, 그지? 고사리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거시식물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입니까? 소철류들이다, 그지? 소철류들이 우리가 알기는 거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다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지? 쌤이 다음 주에 그 노트 지난번에 줬던 것처럼 빈칸 쭉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빈칸 채워보자.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중생대다, 그죠? 중생대. 자, 중생대 같은 경우는 날씨가 뭐였습니까? 빙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빙하기가 따로 없었죠? 그냥 얘는 온난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빙하기 X. 온난했던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생대에 나타났던 애들은 이제 누구 있습니까? 아, 수륙분포부터 얘기할까? 수륙분포. 수륙분포 뭐가 나타나요? 뭐가 형성되기 시작했지? 일단 뭐가 분리됩니까? 한기화가 분리된다, 그죠? 요것 때문에 대멸종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알기는 이제 대를 나누는 대멸종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잘 안 해요. 다시 한번 판기화가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판기화 분리되면서 이제 어떤 바다가 형성되죠? 대서양. 또 태평양은 원래 있었던 애들 점점 줄어. 또 인도양이 만들어지지. 다시 한번 더 대서양과 인도양. 얘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출현해요? 식물로 볼 것 같으면 석씨가 이때 출현하지. 석씨식물. 석씨식물이 출현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 곤충류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파충류랑 같이 보시면 되겠다, 그죠? 여기 파충류는 안 나왔네, 고생대. 출현에 이제 파충류도 마지막에 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출현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또 출현해요? 포유류와 그 다음에 조류가 나타나지. 다시 한번 더 포유류와 조류. 번성 같은 경우는 누가 번성해? 바다에서는 5글자. 크게 얘기해도 돼요. 나만 들린다. 옆에는 들렸겠다. 암모나이트. 또 땅에서는 누가 날뛰죠? 하면 공룡이죠. 그 다음 식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누가 하면 우리가 여기는 속씨가 겉씨가 이제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때는 전체적으로 온난했는데 겉씨식물 같은 경우는 건조한 동네에서도 좀 잘 자란 편이기 때문에 잘 버텨낼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추위에 강했던 누구? 속씨식물이 이때 말기에 확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지. 왜? 씨가 죽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안쪽에서 얼지 않게 보호를 받는 씨가 아무래도 말기에는 살아남기가 좋았겠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신생데스 라고 해볼까? 자, 이때는 온난하긴 했어. 온난. 대체로 온난했습니다. 근데 말기 어떻게 됩니까? 몇 번의 빙하기가 와요? 4번의 빙하기가 찾아오죠. 3번의 간빙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번째 간빙기인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쭉 계속 따뜻하면 그냥 간빙기로 끝이 나고 그냥 대체로 온난한 시기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얘들은 수천만 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이제 막 10만 년이라 이제 10만 년 좀 넘긴 거라 크게 의미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의 세계 지도와 수륙분포와 비슷해지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산맥을 한번 얘기해볼까? 누가 만들어지지? 그치, 보통 히말라야. 더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안데스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안데스는 시작은 중생대, 완성은 신생대예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히말라야까지만 좀 얘기를 합시다. 굳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둘이 걸쳐서 안데스 산맥까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남미에 존재하는 산맥이다, 그지? 그 다음에 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출현합니까? 뭐 이제 거의 끝났어. 되게 거의 끝났는데 우리 인류의 조상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호모사피엔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쌤이 지난주에 데안데르탈린 얘기 안 해줬니? 힘 엄청 셌다고, 그지? 거기서 이제 힘 좀 센 여자가 팔씨름을 하게 되면 우리 남자 중에 제일 팔씨름 센 사람이 손을 부실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좀 단순했기 때문에 생존이 좀 쉽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발달한 게 좀 적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걔들은 애초에 자세가 약간 이랬대. 그러니까 무릎 자체가 앞으로 나가 있대. 그러니까 뛰기는 최고로 좋은 거야. 그래서 뛰어가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갖다 박는 거지. 근데 그렇게 박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 몸도 상할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멸종하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번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있는 속시식물과 매머드. 근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이때 발생한 포유류 같은 경우는 얘도 포유류거든? 근데 얘는 대형 포유류가 번성을 했었고 이때 나타난 건 소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다시 한번 얘는 소형이고 얘는 대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근데 대형 같은 경우도 조금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죽죠. 왜? 대형이 되면 면적이 부피에 비해서 너무 줄어든단 말이야. 들거든. 크면 클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쪽까지 물질 교환을 하게 되었을 때 생존에 좀 불리해지는 구조가 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에너지도 많이 들고 손해볼 일이 많겠다, 그지? 그래서 대형이 많이 살아남아 있다가 번성을 했다가 뭐 사라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바다에서도 누가 발달했죠? 화폐석이라는 애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화폐석, 암모나이트, 갑조, 완종류, 황주총, 삼엽총 전부 다 어디에 있었다? 바다에. 여기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남세균 전부 다 어디에 있었다? 바다에. 근데 에디아카라 동물군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예요? 한 종류만 섞여 있어요? 아니다, 그지? 방금 나왔던 해파리, 그 다음에 해조류 이런 애들 다 섞여 있어. 다 섞여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기는 남세균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긴 좀 애매한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학교에서 진핵세포 이런 거 배웠어요? 진핵생물 따라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세포의 진화 과정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이거 하나만 좀 알아둡시다. 여기 있는 남세균에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하고 요 삼엽총, 광추총 이런 고생대까지 넘어올 때까지 세포의 구성도 진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포가 굉장히 단순했고 점점 복잡한 세포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세포들이 만들어져 있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외워야 되는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육지에 살고 있는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없죠.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시조새까지 배웠다? 그러면 중생대 시조새까지 추가를 하셔도 되긴 해. 근데 학교에서 시조새를 안 했다? 그냥 버리셔도 괜찮아. 따져보자고. 알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출현과 번성을 따로따로 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처럼 쌤이 알고 있는 정보들, 쌤이 얘기했잖아. 쌤이 써준 것도 이제 정답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써준 대로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대략적으로 거의 다 비슷비슷하긴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여기는 이제 양서류, 양치류, 어류, 곤충류라고 했을 때 파충류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썼을 수도 있긴 해. 종류별로. 근데 보통 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을 많이 써주고 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번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견한 표준화석들을 많이 표기를 합니다. 표준화석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그나마 식물들은 그냥 종으로 그냥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치류가 많이 번성을 했고, 다시 한 번 더, 양치류가 많이 번성을 했고, 이때는 겉씨가 많이 번성을 했고, 이때는 속씨가 많이 번성을 했다. 그래서 발달 순서가 양겉속이죠. 양겉속. 그 다음에 어류 같은 경우는 갑주어라는 어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서류는 종류를 거의 얘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는 매머드 포유류와 조류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불편하면 우리 요거 순서로 좀 바꿉시다. 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서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양치류, 양서류는 거의 같은 세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파충류도 뒤에 써야 되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유류, 조류로 진화를 했고 유인원에 해당하는 인류 조상이 나타났다. 얘는 아직까지 우리가 종분화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제국주의 시절에는 이걸 진짜로 나눴었어. 인간은 포유류가 아니다. 새로운 종이다. 뛰어난 종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국주의가 좀 무너지게 되면서 뭐 우리 아직까지는 생물학적으로는 포유류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죠. 쌤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은 막 일반적인 포유류와 다르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막 자녀도 하나밖에 안 낳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물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뭐 얘만큼은 자세하게 하진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봅시다. 생물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지? 뭐뭐뭐 있지? 유전적. 유전적이 변이를 얘기한다, 그지? 얘가 모이면 뭐가 된다? 종이 되고 얘가 모이면 뭐가 된다? 생태계가 됩니다. 생태계. 요거는 이제 오늘도 다룰 거기 때문에 이따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얘기해야 돼요? 뭐 생물학적으로 이제 변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변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러한 변이들이 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종이 다른 사람이 없죠? 그지? 뭐 황인종, 흑인, 뭐 백인종 이런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다 같은 종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가 생존 능력, 생식 능력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지?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 미래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고자면 어떡해? 막 애를 못 낳는데 나의 손자를 더 이상 보지 못한대.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이제 다 가능한 사람들이고 우리 부모도 그랬고 우리 자녀도 그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종이라는 것은 같은 종에 대한 해석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다른 생물들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다양한 종이 나타난다는 점. 그 다음에 생태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종들이 모이는 건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라 이따가 좀 보도록 합시다.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 다양성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로 빠르게 좀 넘어갈까? 진화론. 우리 진화론 했었나? 지난주에 다윈, 자연선택설 오늘 해야 되죠? 그지? 요거는 이제 오늘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이 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 미친 영향들 이걸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 나왔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자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좀 해봤고 오늘 이제 90페이지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90쪽 안 했니? 했죠? 진화론 했지? 그지? 응. 그래. 진화론 간단하게만 얘기하자. 진화론 종류 뭐 있어요? 다윈의 자연선택. 혹시 학교에서 용불용설 했니? 용불용설. 라마르크가 주장한 용불용설은 어떤 거야? 그렇지. 자, 많이 썼어. 얘가 유전돼 안 돼? 유전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용불용설에서도 자연선택설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건 오랜 기간 동안 자손에게 전달되느냐야. 자손에게 전달되느냐. 그래서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용불용설이 조금 먼저입니다. 얼마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얘는 안 쓰면 유전돼 안 돼. 유전되지 않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팔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손가락을 더 많이 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용불용설 같은 경우 이런 거지. 계속 손가락을 써. 그럼 손가락은 자꾸 뭐 하는 거야? 굵어지고 튼튼해지고 많아지는 거야. 근데 팔은 점점 어떻게 될까? 가늘어지게 된다고. 이게 용불용설이야. 얘는 가늘어지고 얘는 손가락은 커지고 튼튼해지는 거지. 물론 이 받치기 위한 팔이 너무 이제 얇아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얇아질 거라고. 왜냐면 옛날처럼 우리가 밭을 매야 되고 막 무기를 들어야 되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 우리의 지금 무기는 뭐야? 책.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책도 여러 번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들고 다니면 돼요? 휴대폰 들고 다니면 되잖아. 얘만 들면 된단 말이야. 근데 기껏 해봐야 1kg 됩니까? 1kg 안 돼요. 수백 그램이면 200g이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 얘도 무거우니까 점점 가볍게 만들잖아.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중에 뇌절해가지고 뭡니까? Z 플립 해가지고 그지?
막 얘기하잖아. 막 접고 다니고.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가벼운 걸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쓴 것들은 유전된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사실 많이 쓰고 안 쓰는 거는 실제로 유전이 돼? 안 돼? 안 돼. 왜? 얘는 실제로 환경이야. 환경. 환경이라고. 환경.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맨날 탄수화물만 먹는 여러분들과 평행세계야. 맨날 단백질만 먹는 여러분들과 맨날 지방만 먹는 여러분들이 있다 치자. 맨날 지방만 먹는 애는 축구 없을 것이고 맨날 단백질을 먹는 애는 그래도 뭐 양분으로서는 괜찮긴 하지만 아마 평상시에 힘을 잘 못 쓸 것이고 탄수화물 먹는 애는 힘은 평소에 굉장히 잘 쓰는데 문제는 뭐야? 단백질이 적기 때문에 덩치는 별로 안 클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알기는 환경이야. 유전에 의해서 다른 거야? 아니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걸 우리가 환경이라고 해. 그 환경이 다른 거라고. 근데 환경이 유전이 되냐? 뭐 안 되지. 왜? 우리가 알기는 유전이란 건 환경을 제외한 부모님의 정보를 물려받는 거니까. 방금 얘기했던 탄수화물만 먹는, 단백질만 먹는, 지방을 먹는은 어차피 부모한테 받은 유전은 다 똑같다고. 환경이 아니라고. 근데 자연선택설은 어떤 거야? 순서가 있지.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과잉? 생산, 개체수가 늘어야지. 그리고 다양한 뭐가 존재해야 돼? 변이가 나타난다 이거야. 모습 하나하나가 다 다른 이유가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거든. 그 유전적 다양성을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를 하자고. 나타난 모습을. 예를 들어 선생님은 쌍꺼풀이 있지만 미안합니다. 없지만 난 쌍꺼풀이 없지만 여러분 중에 이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보조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 중에 보조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 변이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 생존 경쟁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눈이 컸더니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죽어. 그럼 어떻게 돼? 생존 경쟁에 내가 이긴 거야. 눈이 작으면 유리하는 거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존 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 요 과정이 반복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해야 돼? 적자 생존. 살아남아야 돼. 여기에서 이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이제 뭐 한다? 내가 살아남았으니까 자연삭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자? 진화라고 하죠. 왜? 오랜 기간 계속 반복해야 돼. 자연선택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요 과정이 계속 반복된 걸 진화라고 하죠. 반복. 그래서 여기는 자연선택설과 용불용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자연선택설도 문제점이 있어. 얘는 환경에 의해서 됩니다에 대한 한계점이 있었다면 얘는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어. 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뭐 배웠어요? 유전자 배우고 세포분열 배우고 그 다음 배웠던 게 뭐야? 유전이잖아. 기억나니? 유전. 유전자형, 표현형, F1, F2 해가지고 둥근 완두랑 주름지 완두를 교배시켰더니 하면서 맨델의 완두를 가지고 유전 법칙 세 가지 배웠잖아. 그지? 그런 것들 얘기했을 때 이 이야기 다음이라고. 그래서 얘는 유전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는 환경이 유전됩니다 라는 한계점이었고 얘는 뭐가 문제였어? 유전 설명을 못했습니다가 한계였어. 다시 한 번 더 환경에 의한 후천적 모습의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가 한계였다면 얘는 유전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왜 그게 유전되는 건가에 대한 얘기는 못했기 때문에 한계는 명확했다. 단 유전 설명을 끼워 맞추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 이거지. 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도 용불용설이 이제 어떤 건지 알아? 용불용설. 얘들은 많이 쓰면 안 쓰면 결국 뭐에 적응을 하는 거야? 인간이 왜 꼬리가 퇴화했을까? 안 쓰니까. 왜 안 써요? 그 환경에서 필요가 없거든. 그치? 우리가 두 발로 잘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진화했거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뼈 모양이 걷기에 유리해진 거지. 그치? 대한민국 사람이 허리가 왜 길다고? 다 산지니까 다리가 길면 넘어진다니까? 환경이 적응했다 이거야. 많이 썼단 얘기야. 많이 썼단 얘기는 자연선택이다 이거지. 생존 경쟁과 자연선택. 그래서 얘는 자연선택을 열어주는 길이었어요. 열어 넘어간 거야. 그리고 넘어간 게 유전이다 이거야. 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게 있었지. 얘들의 이야기가 어쨌든 뭐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연 선택에 살아남은 결국 뛰어난 내가 짱이다 하잖아. 그래서 제국주의로 이어지기도 한 거죠. 내가 너네 다스려 줄게. 아씨, 이 한국 다리 짧은 놈들 내가 다스려 줄게. 이 마인드로 온 거지.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랬어. 그 당시에 제국주의를 이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다 그런 마인드였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독일인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나치들이 봤을 때, 독일의 일부 나치가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너무 똑똑하단 말이야. 아인슈타인 있죠. 이제 오펜하이머 있죠. 다 똑똑한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을 죽이면 우리가 제일 똑똑한 쪽이다 이거지. 그래서 말살 정책을 했던 게 그 이야기인 거죠.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쳤고 과학적으로도 어쨌든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진화론에 대한 어쨌든 올바른 방향이긴 하거든. 중간중간 틀린 걸 제외하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자 그럼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그 자연선택설이 적용된 예시가 뭐가 있는데 로 넘어가자고. 얘들 적용된 예시 뭐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기린. 또 무슨 새? 핀치새. 이런 애들 전부 다 뭐에 따라서 적응을 한 거야? 먹이. 환경에 적응을 한 애들 이다. 그지? 또 뭐 있습니까? 말라리아를 피할 수 있었던 지역이 어디야? 뭐가 발달했어? 남모양? 적혈구. 이거 원래 병이죠? 숨 잘 쉬어? 못 쉬어? 못 쉰단 말이야? 근데 말라리아가 돌아다니는 동네에서는, 전염병에서는 적혈구의 모양을 변해시켜야 되는데 이미 그 모양이 없는 애들이야. 둥근 놈이 아니라 이미 다 벗겨진 애들이야. 변형시킬 핵 위치가 존재 안 해.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변형 가능. 얘는 변형 불가능. 살아남더라 이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남모양 적혈구가 돌아다니는 데랑 말라리아랑 겹친다. 생존한 애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이제 마지막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항생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흰색 나방, 검은색 나방. 날개 색깔이 나무줄기에 있는 지류라는 흰색에 가릴 수 있었던 흰색 나방이 과거에 많이 버텼는데 환경이 바뀌고 더러워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공정이 많이 나타나고 지류가 사라진다 이거지. 나무에 숨게 날개가 흰색인 애가 유리해. 어두운 색의 검은색의 유리에 어두운 색깔의 줄기 색깔과 비슷한 검은색 나방이 점점 살아남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없어진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인 예외, 환경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존 경쟁, 먹이.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병, 유전병. 그 다음에 항생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실제로 이제 적용된 예시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성에 대한 이야기죠. 내성. 점점 내성에 강한 친구들이 살아남는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에퍼킬라나 이런 이 약품들도 조금씩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10년 전 성분하고 지금하고 성분이 바뀌어요. 먼 미래가 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왜? 이제는 거기에 다시 약해질 애들이 많을 거니까. 돌고 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감기 있죠. 감기. 옛날에는 코로나였어. 그렇게 많이 죽었을 거란 말이야. 그게 계속 돌고 도는 거야. 돌고 도는 거. 우리가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한 역사가 많이 깊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거지만 이제 쌤이 생각하기엔 10만 년 동안 돌고 돌았을 거야. 우리한테서 박쥐한테 가고 박쥐한테서 박사슴한테 가고 이랬을 거야. 서로도 이제 돌고 도는 거지. 근데 서로 이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성을 가진 애들이 많이 없다 이거야. 점점 줄겠지. 왜? 그것과 상관없이 생존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진 개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있는 거예요. 감기도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아시겠죠? 둥근 친구에 막 여기에 막 뭐 묻어있는 이런 모양을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얘기하면 이제 19 코비드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 명칭인 거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독감 새로 돌잖아요. 그죠? 독감 걔들 다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조금씩 다른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내성을 제일 못 가지고 있는 건데 한 이제 100년 뒤에 인간 같은 경우는 그 내성을 다 가지고 있거나 이제 약품이 다 나와 있겠죠 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화이자였나? 걔들 우리 옛날에 많이 우리 안 맞은 지 내니까 이름도 기억 잘 안 난다. 화이자랑 또 뭐 있었지? 아스트라제네카. 또 몇 개 더 있었잖아. 몇 가지 있었잖아. 그지?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맞았더니 당뇨에 효과가 있네. 그래서 대박 났어. 아 그게 이름이 화이자 말고 딴 거였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고 있대.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가 되잖아. 당뇨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먹은 거를 몸에서 저장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게 당뇨약이거든. 가지고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먹은 거에 비해서 우리가 살을 덜 찔 수 있는 약이 되어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보조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되면 옛날 로마 네로 황제 시절처럼 졸라 쳐먹어. 뱉어 먹어 뱉어 먹고 뱉고 먹고 뱉고 했던 거를 이제는 우리 뭐 할 수 있어? 먹고 먹어. 먹고 약 먹어. 먹고 약 먹어. 먹고 약 먹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소장에서 흡수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비만에 대한 걱정을 덜 수가 있게 되겠죠. 야, 이것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탈모보다는 훨씬 더 탈모는 좀 극소수까지는 아니고 소수라고 합시다. 소수의 어마무시한 돈을 끌어낼 수 있다면 이 약은 모두에게서 꺼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까지 여러분들이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뒤쪽에 이제 97쪽까지 문제 혹시 다들 좀 풀어보셨어요? 풀어본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긴장된다. 30분 남았다. 시험 수능 문제 나오는 거 과연 올해는 어땠을까? 어땠을까? 여러분들의 이제 2년 뒤 모습이네. 금방이다. 아 진짜 금방이다. 제가 요새 고2들 놀리거든. 고3이다. 고3 냄새 난다 하면서 놀리거든. 자, 혹시 97쪽까지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저희 시험 동이 나왔고 어디래? 그 세명 시스템부터 끝까지 왜 그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토요일에 3시 50분도 시간 되니? 네. 돼? 그러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목요일 토요일 둘 다 오자. 알겠지? 그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는 목토 둘 다 좀 봅시다. 그래야 될 것 같다. 진도가 여기는 끝까지 안 들어가잖아, 그지? 근데 거기는 끝까지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서 뒤에 진도 나갈 거란 말이야. 그 진도 좀 따라가야 되니까 그거는 좀 고반해서 좀 합시다. 보강 하나 좀 할게요. 아니면 아예 뭐 녹화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쌤이 이 친구들 뭐 문제 풀고 할 때 개념 따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간표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언제 쉰대? 몇째 날? 화요일 화요일 날 봅시다. 중앙이 12호 5, 6, 7, 8이잖아. 화요일에 첫째 날이네. 채연이는 아직 안 났니? 시험 날짜는 언제 됐지? 12월 1일 1. 금, 월, 화, 수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잠시만요. 네. 오늘 국대 경기 있어요. 어디랑? 싱가포르? 뭔가 9시 아니에요? 8시가 있고 8시 야구도 했는데 뭐? 야구도 했는데 야구도 했어? 하이튼 나오나요? 뭐 지금 최정이로 나왔다는데 아 하이튼 안 봤는데 8시였어? 오늘 8시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쌤 저희 경기 봐요. 경기 보자고? 네 8시부터 딱 2시간 남은 경기 봐요. 8시부터 딱 2시간만이면 이 사람아 무슨 나와서 근데 8시 안 돼요. 황희찬 되게 좋아해요. 그래 안 그래도 인스타에 보니까 적혀있대. 정확하게 몇 시라고?
8시에 시작해요. 8시 시작한다고? 네. 봐야겠다. 이게 뭐지? 이거 월드컵 예선이라고 해서. 아 월드컵 예선이야? 네. 잠시만 네이버를 켰더니 올해 수능 킬러보다 빠졌지만 국어 수학 모두 어려웠다가 쌤 눈에 먼저 가는데 스포츠를 한번 볼까? 그거 완전 그거 있대. 작년보다 망했다고. 국어는 어려웠답니다. 수학은 작년 수능보다 좀 쉬웠다 하고 그거 조졌대. 죄송합니다. 그 어쩐지 우리 오빠가 집에 와가지고 오빠 수능 쳤어? 그리고 수능 쳤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아마. 있었어요. 집에서. 재수한다. 근데요? 막 재수한다 막 이러면서. 누가? 그냥 그 주위에. 주위에. 보자. 클린스만호 싱가포르 상대로 총출동. 정승현 빼고 최정희. 시간을 볼까? 선임이 나와? 너희 나오지. 이강인도 나와? 이강인도 나오지. 와 재밌겠다. 아 이건 안 볼 수가 없다. 월드컵 예선인데. 근데 뭘로 보게? 근데 원래 뭐냐? 저 쿠팡 플레이스. 아 쿠팡 플레이니? 네. 아 쿠팡 플레이 되는구나. 2026년에 우리 어른 되면 딱 갈까? 보러 갈까? 보러 가야겠다. 어딘 줄 알고? 미국에서 해외 해요. 아니에요? 북중미 같이 해. 가야 돼. 멕시코, 미국, 어디였지? 캐나다. 캐나다 이렇게 3개. 아 재밌겠다. 무조건 가야 돼. 근데 저 그 뭐지? 그거 다음에 여기 뭐 스페인 이쪽에서 가거든요. 30년. 30년? 30년은 거기 아니니? 파리. 아 파리다 파리. 아니지. 올림픽이에요. 스페인인가? 네, 스페인, 모로코, 포르투갈 이쪽. 맞아. 그 다음이 사우디에서. 사우디에서 겨울이고 그 다음이 4개국인가? 38년은 아마 아 그치. 4개국 좀 클 거예요. 4개국인가 해서 뭐 역대 최초로 대륙 3군데에서 안 됐나? 네,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뭐지 개막식을 우루과이에서 어쨌든 여대 3대. 아니 사우디에서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우디 너무 싫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아니 좋은 선수들 다 돈으로 빼가가지고. 좀 사우디 폭발시켜. 아니 물론 이제 저희 팀에 좀 약간 안 좋은 선수를 많은 돈 주고 데려가면 좀 사랑하지만. 뭐 그거야 뭐 이제 더 이상 안 볼래니까 뭐 데려가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 그치? 저희는 창창한 애들도 데려가잖아요. 그런 그렇지. 식으로 좀 민폐지지.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돈 많으면 이제 할 수 있는 짓이니까. 근데 한 10년 안에 사우디가 축구 먹을 것 같아. 10년 안에. 근데, 근데 가능할까? 근데 그 약간 골프나 레이싱 같은 것도 이미 먹었더라고. 근데 네. 그 레이싱이랑 골프는 사실 운동으로 치면 메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극소수의 레저라고 보는 게 맞잖아. 왜냐면 뭐 사실 따지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고 보면 격투기나 아니면은 축구나 아니면 미식 축구나 미식 축구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지만 뭐 사실 미국 쪽이나 이런 데서는 말도 안 되게 돈을 벌어들이는 거라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야구도 뭐 전 세계에서 인기 있다 치고 그러면 하물며 이제 테니스보다도 쌤이 봤을 때는 골프나 이제 레이싱이 돈은 되겠지만 전체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하기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네, 그런 데서 먼저 먹은 거지. 왜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 왜냐면 거기는 선수 몇 명이 정말 중요하거든. 걔들을 데리고 와버리면 다 걔들 보고 따라와. 우리처럼 월드컵 이런 게 막 유명한 게 아니라 이제 F1 대신에 F2를 열어버렸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돈이 세상을 먹어버린 거지. 그죠? 사우디가 무슨 뭐 유럽 국가는 모르겠는데 어. 이번에 뭐 모래 폭풍 불 것 같은 나라에서 어. 그러니까 너무 짜증 나잖아요. 그치.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복습 겸 문제 다들 좀 풀어보셨어요? 덜 푼 사람 조금 잘 풀어. 좀 덜 풀었고 거긴 풀려져 있고 다 풀었어. 윤서는 끝까지요? 오늘 방금 복습했던 내용까지 풀려 있어요? 풀려 있어. 그러면은 뒤쪽에 같이 문제를 좀 풀 건데 우리 그 점검 파트 보시면 페이지 얘기 드릴게. 145페이지 한번 펴볼래? 145쪽.
여기 아직 안 불려있죠? 7번부터 그 다음 10몇 번까지? 18번까지 하고 그 뒤에도 7번부터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푸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푸는 시간 좀 드리고 축구는 어떡하지? 뒤에 CCTV가 있어서 TV로 보여주면 다 보여. 가리면 뭐라고 생각했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봐요? 어? 그걸 누가 봐요? 봐. 오. 감시하고 있어요. 가끔씩 쌤한테 카톡 남겨져 있어. 선생님 맨 뒷자리 휴대폰 너무 많이 봅니다. 대박. 쌤이 보통 웬만하면 뭐 평소에 열심히 한다 하고 가끔씩 이제 한 명씩 야 너는 좀 심한가 보다.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봐. 2명이 봐 심지어. 오. 2명이나 봐 2명이나. 2명이나 보거든. 그런 말이죠.